자, 이어질 내용에 대한 추리 부분이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풀었었던 방법이 있죠.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이렇게 합시다. 자, 보기 부분 있죠. 자, 보기 부분의 단락을 끊으세요. 자,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미디어의 첫 혁명이라 불릴 수 있는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 제도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 지금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의 요지는 바로 인쇄술의 발전,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 제도면에서, 자, 밑줄 지식 제도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 그리고는 그 아래쪽의 형태에서는 그 변화에 대한 것을 예시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그 첫 번째는 중요한 변화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 과정의 형태에서, 변화 과정에서, 자, 첫 번째 단락의 변화는,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 가운데서 가장 현저한 변화는 학교와 교사의 기능에서 생겼다. 다시 말해서 학교와 교사 없이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이제 책이 나왔던 것이겠고요. 독서에는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제도 또는 기억이라는 개인의 습관에 의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기억의 습관에 가한 변화는 인쇄술의 발달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하고 이제 변화 과정을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인쇄술의 발달로 당연히 책이 양상이 됐고 책값 역시 저렴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해자, 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이 된 채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 결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자, 책의 양산으로 인한 변화 과정을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 결과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레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자, 그래서 이 변화 중에서 자, 가장 큰 변화. 그래서 1단락의 변화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바로 기억의 습관에 가한 변화는 인쇄술의 발달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고,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자, 그 밑에 줄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 자,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풀었던 방법대로 한다면은 이어질 내용에 대한 추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1단락하고 2단락하고 어느 걸 읽으라고 했어 내가 그럼? 그러면은 1단락은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그냥 그래. 이어질 내용이니까 2단락에 대한 이어질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2단락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요지를 찾았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맨 끝에서 그러면 두 문장만 읽자. 그러면 그 결과의 동그라미. 그럼 나는 이제 그 결과 이유만 읽을 거예요 나는. 원래 풀 때. 그러면 그 결과 이유.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레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의 맨 끝에 키워드는 뭐였겠어요?
이거겠죠? 그럼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비판과 검증에 대한 그 내용이 이어져야 할 거 아닌가? 이해됐어? 그러면 자, 선지에서 자, 네 번째 해놓고 자, 비판과 검증이란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일단락을 보게 되면은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행도 줄일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지금 비판과 검증이 있잖아요. 그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 형태는 뭐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식사회에 대한, 다시 해봐요.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내용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됐니? 비판 검증 때문에 어떤다고요?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행도 줄일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자, 바로 이것이 독점적 학설, 학파의 전행, 특정 학설, 권위 행보, 이것이 뭐겠어요, 지금? 비판과 검증이었겠지. 응? 이 내용이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의 내용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이 되겠네.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되는가 봐봐. 2번은 뭐라고 그랬니? 교사의 권위란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2번 형태는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독자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개졌다. 지금 책에 대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책이 나왔고, 그 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한 얘기인데 2번은 뭐였어 지금? 교사의 권위가 공개졌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이건 검증이 아니잖아. 자, 2번 지워.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의 아니 지금 뭔 소리야? 비판과 검증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 이것은 검증 내용이 아니잖아, 그지? 자, 이것도 지워. 저자의 지위가 높아짐으로써 자, 저자의 지위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이 방법을 썼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을? 자, 탈락 끊으세요, 그럼. 자, 2번은 그러면 역시 2번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끊으셔가지고 자, 어떤 거만 읽자고?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뒤에 것만 읽자는 거야. 뒤에 것만. 그럼 뒤에 것에서 자,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 이제. 자, 두 번째 키워드. 그러나, 자, 접속 동그라치고, 빠르고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기에 지금, 자, 빠르고, 그러나 역접이 돼 있잖아, 지금. 그러나 빠르고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질 내용은 뭐가 돼야 돼? 빠르고 바쁜 삶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아니면은 오히려 느리고 여유로운 삶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역접이 돼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역접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어질 내용 형태는 당연히 뭐 느리고 여유 있는 삶 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느리고 여유 있는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을 그치? 왜냐하면
그게 2번 형태는,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것은 그랬으면 2번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잖아, 이제. 이해되겠어? 그럼 이 문제는 아마 밑에 있는 선지가 세 개는 느리고 여유 있는 삶에 대한 것일 것이고, 하나는 위쪽이겠다, 그럼. 오히려. 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역시 선지에서 자, 키워드 잡으세요. 응? 그리고는 어느 쪽인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1번의 키워드는요? 천천히 읽기에 뭘 다른 거 뭘 필요 있어. 그러니까 빨리와 대립되는 의미를 찾아봐요. 천천히 읽기. 천천히. 자, 1번은 가능합니다. 다음 2번은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됐어요? 자, 밑줄. 응?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빠르고 바쁜 삶이야?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이야?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이잖아. 그지? 그럼 2번의 형태도 네,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3번. 3번의 키워드는요? 에헤이. 3번이 답이겠지? 그러니까 이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이라고 했잖아. 나머지는. 그러면 세 번째 선지의 키워드는 뭐야? 그렇지. 속성이잖아. 빨리 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이니까 얘는 아니잖아. 다음, 그러면 4번의 형태에서는요? 수년간 완두콩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여 형질이 이어짐을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수년간 형질을 살펴본대요. 이것은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느린 거겠지, 그지? 자, 요렇게. 그래서 나는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은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쉬울 것이라는 거니까, 항상. 자, 2번은, 자, 3번이 되겠고요. 자, 3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어질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3번도. 자, 보기. 자, 끊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이 아니라 아래 것 읽겠다는 얘기지, 그지? 아래 것 읽겠다. 그렇다면 홍명리는 왜 임꺽정에서 그를 의족으로 그렸을까? 그렇다면 이후에 네, 질문이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자, 이 임꺽정이란 인물에 그렇다면 하는 것으로 보아서 홍명희는 이걸 의족으로 그렸다라고 했으면 위쪽의 내용은 뭐였어? 그럼 이제 의족이 아니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형식적으로? 자, 그럼 위쪽으로 한번 봐봐. 일단가 봐봐. 조선시대 임꺽정에 관한 모든 기록은 그를 의적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그랬다고 했어요? 도둑으로. 그러면 거기에 도둑으로 그렸다와 의적으로 그렸다 있잖아. 거기에 핵심을 한번 찾아볼까요? 왜? 이유는? 이유는. 자, 그러면 일단락에서는요. 자, 명종실록, 또 박동량의 기계잡기, 이게 성호사설 쭉 읽어보면서 자, 모든 기록에는 그런 도둑이다. 물론 이런 기록들은 모두 양반 계급이 서술한 것으로서 됐어요? 자, 키워드는 뭐였어요? 이걸 모든 기록에서 조선시대 이걸 도둑으로 그렸던 이유는 뭐라고? 이거잖아, 키워드가. 양반들이 그렸으니까 이건 도둑놈 아니에요. 그렇다면 홍명희는 왜 임꺽정을 의족으로 그렸었을까? 자, 역시 쭉 읽어보면서 키워드 해보세요. 명종실록의 사관에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의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세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 및 윤영원과 심동원은 외척의 명문 거족으로 무력을 한없이 부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데 못하는 것이 없으니 대도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 하고 기술을 찾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뭐 탐과 놀이에 탓이고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 기록도 뭐란 얘기야 지금? 지금 양반들이 기록한 거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딱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양반들이 임꺽정을 도둑으로 그랬는데 홍명희는 이를 의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양반에 대립되는 뭔가 있을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양반에 대립되는 입장이었다면은 아마 이런 얘기가 있을까 않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홍명희는 이를 의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일 것 같아요. 우리가 키워드가 양반이었으니까. 자, 봅시다. 그래. 임꺽정이 의적인지 도적인지 철저한 문헌 조사가 뭔 소리야 지금? 응? 아니 모든 기록에서 다 뭐라고 그랬어 지금? 도둑이라고 지금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뭐 조사가 필요해요? 이건 이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자, 내가 키워드를 뭘로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 백성의 입장이랑 그 입장의 차이였으니까 1번 아니야. 홍명희가 임꺽정을 미화? 자, 미화 지워. 이것도 2번 지워. 도적이든 이등이든 실존 인물 이것도 지워. 그럼 백성 나온 것은 4번 뿐이네 그럼. 이해됐겠지? 자, 답은 가렴죽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홍명희도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썼다 그 말이겠지, 그지? 그래서 키워드는 양반이었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까요? 4번. 자,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야간반들은 이제 안 듣겠다. 그치? 이 형 다 이랬잖아, 이건. 자, 위에, 자, 방법 같이 가세요. 자, 끊으세요. 빨리 끊어. 자, 하나, 둘, 셋이죠. 자, 3개 끊어보세요. 자, 끊어주시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기 계속 지금 1단락, 2단락, 3단락 그래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용어 찾아볼게요. 지금 화제가 뭔가? 항생제죠? 항생제. 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하지 말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만 읽자. 자, 3단락이 이를테면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니 잠깐 봐. 에이. 그러면 이를테면이라는 것은 예시란 얘기잖아. 그럼 예시면은 나는 거꾸로 3단락은 안 읽을 거 그럼 거꾸로. 그치? 그럼 주지가 어디 있겠어? 그럼 2단락이 주지란 얘기 아니야? 이거 예시니까. 자, 그러면 주지 형태는 여기고요. 여기는 오히려 전제예요. 그래서 굳이 단락의 관계를 본다면 전제, 주지, 부연이거든요. 이게 예시니까. 그러면 2단락에서 자, 키워드 한번 잡아보세요. 키워드. 자, 이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는 인류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려는 세균과의 전쟁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균은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추어 맞서고, 인류는 내성을 가진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을 하는 것이다. 키워드는 뭘까요? 아니, 딱 한마디로 반격? 그거보다는 나는 이게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내성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세균을 죽이려고 인간이 항생제를 만들어내면 세균들은 거기에 내성을 키워서 항생제에 대응을 해버리고, 그럼 세균이 내성을 키워서 적응하면 다시 인류는 뭐겠어? 항생제를 만들어서 이 세균에 대해서 반격을 해버리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항생제란 말이 나와야 할 것이고, 세균과 인간이란 관계가 나올 것이고, 그죠? 바로 내성, 이 말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밑에 거 갈까요? 인류는 더 강력한 세균의 멸망, 무슨 소리야? 지금 반격한다고 그랬어. 세균은 인류에게 반격하고, 그지? 인류는 세균에 반격하고, 그거 알겠습니까, 지금? 네. 자, 1번 지워. 다음. 뭐, 법으로 엄격히 규제를 해, 또. 자, 이것도 지워.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잠깐 3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3단락에 이를테면 뭐겠어요? 지금 이 과정을, 그러니까 세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키웠던 거, 이 내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인간이 계속 항생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 뭘 만들었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은, 자, 이를 치료제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gram 음성 세균은 뭘로 대응을 했고, 하지만 최강 항생제인 뭐에 대해 내성을 획득한 뭐도 등장을 하고, 지금 계속 예시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이어질 내용이 뭐겠어요? 아니, 하나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세균이 내성을 갖고, 하나를 만들면 다시 내성을 갖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항생제를 가지고 어떻게 돼, 그럼? 모든 세균을 다 잡을 수 있는, 그지? 그런 항생제를 인류가 개발할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4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이건 아니잖아요. 인류가 뭘 만들어낸다가 나와야 되지,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란 말이 3, 4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지? 4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럼 인류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인류와 세균의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3번,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그죠? 네, 요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여러분한테 계속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지? 왜 키워드를 잡으려 했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한번 더 볼까? 자, 5번입니다. 5번. 자, 요건 좀 단락이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읽자고 썼어요, 내가? 끝에서. 자, 그럼 어디까지 읽어버릴까요? 자, 최근에는, 세 번째 줄 볼까?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1%에 불과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 지금 뭔가 끝부분의 키워드가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최근에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1%에 불과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 활용도가 0.1%였고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 그럼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 재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되겠어? 두뇌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 안 그래요? 자, 1번은요. 아니 지금 인간 두뇌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번은 근데 뭐라고요? 발휘하도록 못하러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요소를 연구해야 된다. 자, 이것은 원인 파급 문제겠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적절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지금 1번의 형태는 이 둘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활용도를 높이지 못했던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2번. 어른들도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2번 형태에서는 자, 어른들을 위한 대상이었고요. 다음,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 자, 여기서는 지금 3번은 학생이었고요. 그러면 여기가 1번이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대상, 여기서 이제 어른이 있었고요. 어른이었고, 이건 학생이라면 여기는 뭐겠어요? 그죠? 방안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4번은 어린 시절부터 개성적인 인간이 뭔 필요가 있고 조기 교육이 뭔 필요가 있어 지금. 지금 개성적인 인간이란 말은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조기 교육도 필요 없는 것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4번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이 연습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이제 어떤 것을 풀 수 있을까요? 아까 내용 생성하기 문제 있었죠. 그럼 이 문제를 조금 응용해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괄호를 비우면 어떻게 하게요? 이 문제 같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또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 단락에 순서 잡는 방법도 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어질 내용의 추리 문제 이것은 뒤에 이제 또 내용의 추론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나머지 2개 남아 있는 이제 선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건 다 풀어버렸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막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뭐가? 내용이 일치하고 내용의 추론이죠. 그러면 이미 전주에도 공부가 됐던 부분이니까 자, 이제 한 문제씩 천천히 진행하고 이제 나는 조금 쉬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제 어디를 읽을 것인가 보다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자, 내용이 일치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1번은 단락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랬을 때, 잠깐. 자, 단락이 하나일 때, 일단은 밑에 선지를 봐. 선지 봐. 바닷가 어부들에게 바닷가 어부 동그라미 구름과 용궁은 구름과 용궁 동그라미 대립. 그러면 이제
그 지문에서 틀리더라도 구름, 용궁, 뭐 바닷가 이런 말은 나올 거 아니야. 그 앞에다가 끊어버려. 그래서 그 줄을 읽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줄을 지금. 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봐봐요. 그 바닷가 사람들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을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앞쪽에 키워드를 잘 보세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쯤에 있는가. 그래서 그 대목만 있는 거야. 그 대목만 있는 거야, 이제. 다시 한번 눈이 서양의 드래곤은 불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나는. 이해됐지? 어느 줄에 있느냐. 근데 단락이 여러 개일 때는 뭐다? 끊어놓고 그럼 몇 단락에 있느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지금. 그래서 자, 그 대목 찾았으면 좀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은 이러한 용이 주로 바닷속 용궁에서 지낸다고 생각했던데 비해 육지 사람들은 주로 하늘 위 구름 속에서 지낸다고 믿었다. 그럼 지금 바닷가 사람들과 육지 사람들 똑같은 용인데 바닷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용궁 속에서 용궁 속에서. 육지 사람들은 하늘이 구름 속에서. 아니 지금 그 키워드가 뭐였나? 아이 참. 이거. 응? 거기 지금 이게 키워드거든요. 어때요? 구름과 용궁이 대립적 관념입니까? 아니잖아. 지금 용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일 뿐인 것이잖아요. 바닷가 사람들은 용궁에 산다고 그랬고 육지 사람들은 구름 속에 산다고 그랬고 그거 용이 살고 있는 위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차이만 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구름과 용궁이 대립은 아니잖아. 됐지? 그래서 키워드가 지금 대립적 관념이었으니까 대립의 관념이었으니까 자 X 1번 지워.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육지 농부들은 구름 속 용에게 네 발이 있다고 인식을 했다. 자, 그러면 용, 육지. 그럼 네 발 있는가 봐. 네 발. 없어요? 거기 있네요. 자, 거기 읽어, 그럼. 끊어. 그 앞에 끊어버려. 자, 그래서 네 발이 있으나 땅에서 걷는 일은 없다. 없다. 네 발이 있으나 땅에서 걷는 일은 없다. 또 육지 사람들은 주로 하늘 위에 구름 속에서 용이 지낸다고 믿었다. 자, 이것을 보서 어떻게 돼요? 육지 사람들은 구름 속 용에게 네 발이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 발이 있었고 그 뒤에 땅에서 걷는 일은 없다. 이건 볼 필요가 없잖아.
땅에서 걸었는지 날아다녔는지 이런 차이는 지금 서양과 동양 어떤 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육지 사람들은 구름 속에 용이 있었고 발이 빗길하고 얘기했던 얘기잖아 지금. 다만 땅에서 걷는 일이 없었다.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없었으니까. 자, 2번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요. 환경 중심적 사고 밑줄. 환경 중심적 사고 밑줄. 풍랑과 풍우는 상서로운 현상. 상서로운 현상. 자, 그럼 환경 중심적 사고란 말이 어디 있는지 찾아. 자, 중간 밑에 보면은 이는 그 다음 읽어봐요. 이는 그 환경 중심적 사고에 기인한 바 어부들은 용을 고깃배를 위협하는 풍랑의 원인으로 용을 고깃배를 위협하는 풍랑의 원인으로 농부들은 곡식을 자라게 하는 풍우의 원인으로. 그러면은 상스럽다, 상스럽게 여기는 것은 뭐야? 아니, 상스럽게 여기는 것은 어부들이야, 아니면은 농부들이야? 아니, 잠깐만. 상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야, 부정적인 평가야? 아, 긍정적인 평가지.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상스러운 동물로서 주로 용을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풍랑을 일으켜 배를 전복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어부들은, 바닷가 사람들은 뭐겠어? 용을 부정적으로. 풍우는 곡식을 길러주잖아. 그치? 그래서 육지, 농부들은 뭐예요? 이걸 상스러운 동물로. 그치? 근데 3번을 보면은, 네, 풍랑, 풍우를 모두 상스러운, 이렇게 봤으니까. 틀렸지? 자, 3번도 지워. 다음. 드래곤에 대한 서양 인식에 의하면 드래곤은 하늘을 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서양 드래곤. 자, 맨 위에 있지, 그죠? 그거 읽어봐요. 자, 드래곤, 악, 동양 용, 신령스러움. 자, 그러면 용에 대한 동양의 인식에 의하면 용은 날개 달린 드래곤과는 달리, 그럼 날개 달린 드래곤으로 보는 것은 뭐라고요? 서양 용이죠. 왜 달리 그랬으니까 동양에서는. 달리 날개가 없이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가 있고 물속에서도 지낼 수 있으며 내 발이 있으나 땅에서 걷는 일은 없다. 그럼 동양적 그 인식의 차이하고 서양적 인식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아니, 날개가 있다 없다잖아. 날개가 있다 없다. 그런데 4번을 보면은 드래곤에 대한 서양의 인식에 의하면 드래곤은 하늘을 날 수 있었어 없었어? 왜 없냐고. 있다고. 다만 서양은 동양이 날개가 없어도 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서양은 날개를 가지고 난다는 얘기 아니야.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근데 4번 형태는 서양의 드래곤은 하늘을 날 수가 없다라고 했다면 이건 좀 틀린 얘기겠지. 그래서 지금 글에 대한 이해지만은 사실 이 문제는 내용의 일치보다는 오히려 내용의 추론에 더 가깝습니다. 그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째 줄로, 이것도 탈락이 이제 하나니까 끊어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16세기는, 자, 16세기 동그라미.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자, 16세기, 인쇄술, 종교개혁. 자, 어디에 찾아? 아니, 다 몰라도, 그저 16세기란 말이 있으면은,
그 밑에 있네. 그치, 밑에 세 번째 줄. 자, 앞에 끊어. 16세기 앞으로 끊어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왜 주어를 찾으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걸 통해서 몇 번째 줄이 있냐. 그거 보라는 거야, 지금. 그 대목을 읽으려고. 그럼 틀려도 지금 16세기란 말이 나와야 되겠고, 인쇄술이 나와야 할 것이고, 종교개혁이만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맞니? 자, 그러면 16세기,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16세기 인쇄술은 고대 문헌들의 출판을 통해 인문주의의 대의에 공헌했으며 1517년 이후, 1517년도 16세기 이후 아니야? 말 바꾸기잖아, 그거는. 16세기 이후 종교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1번은 맞는 얘기. 자, 다음. 15세기 말 인쇄. 자, 15세기 말 그랬어요. 그러면 15세기란 말은 위에 있잖아요. 근데 맨 첫 줄은 15세기 중엽이라고 그랬고, 다섯 번째 줄은 15세기 말이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그럼 다섯 번째 줄 앞으로 끊어. 자, 그러면 15세기 말 인쇄업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금업자, 금전적 의존. 대금업자, 금전적 의존. 15세기 말 인쇄업은 자금을 빌려주는 업자. 밑줄. 얘네들을 뭘로 바꿔놨어, 지금? 대금업자라고 바꿨잖아, 말을. 대여잖아. 돈을 빌려주니까 대금업자라고 했던 거야, 그냥. 자, 빌려주는 업자들에게 종속되었는데, 종속되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 줄만 가지고 가세요. 자, 15세기 말 인쇄업은 자금을 빌려주는 업자들에게 종속되었다.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15세기 말 인쇄업은 대금업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했다. 됐지? 맞습니다. 그럼. 다음 3번. 유럽의 상인들. 유럽의 상인들. 동그라미. 자, 사상의 교환 동그라미. 책을 유통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유럽의 상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고, 책의 유통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네요. 맞죠? 그 바로 위에 보니까, 자, 그들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책 사업을 장하겠다.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책 사업을 장하겠다. 책은 생산 원가의 2, 3배의 이윤을 남기는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아까 사상의 교환이라는 말이 나왔었지, 그지? 근데 이제 이 사치품은 유럽 각지로 넘어갔고요. 최근 상인들에 의해서 수지 맞는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제 사상의 교환이 촉진됐다고 그러는 것이지, 사상의 촉진을 위해서 유럽의 상인들이 책을 공급한 건 아니잖아. 유럽의 상인들이 책을 공급했던 이유는 뭐였다고요?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책 사업을 했다고. 돈 벌려고. 자, 그것으로 보아서 3번의 형태도 맞는 얘기죠. 그럼 4번 볼까요? 자, 15세기 후반 찾으세요. 15세기 후반 라틴어 찾으세요. 거기 있네요. 방금 사상 교환이 촉진되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15세기 후반에는 라틴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종교 서적이 인쇄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15세기 후반에 라틴어는 인쇄술에 힘입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라틴어가 중요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종교 서적이 주를 이루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됐죠? 자, 답은 4번. 자, 이렇게 단락이 짧게 나온 것들부터 내가 좀 배열을 했어요. 자, 그럼 3번도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아래쪽에 네, 주어 찾으세요. 주어 찾으세요. 목적 없는 독서를 지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얘기가 나왔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목적 없는 밑줄. 다음 지양하지 말아야 된다. 목적 없는 독서를 지양하라. 아, 지금 이 문장에서는 비유적 모습이 나오네요. 그죠? 요건 좀 유출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앞쪽에, 자, 다만, 중간에 다만 그 똥을 쳐볼래요?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자, 동그라미. 그럼 그 뒤에 비유 봐봐요.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다니며 다 먹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비유는 어떤 것이겠어요? 위에 거 아까.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영부양 태도를 보일 뿐이다. 됐어요? 여기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 절대 뚜렷한 목적 없는 그런 독서는 하지 말라고. 주장 유추할 수 있겠어요? 다음 2번. 책을 읽을 때에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다. 시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책 시간.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지금 독서 태도에 대한 비판이잖아. 그럼 이 비판이 책을 읽을 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거 찾을 수 있겠지? 자, 2번은 아니네요. 자, 지우세요. 다음. 읽은 책에 대한 평가. 읽은 책에 대한 평가. 평가. 그 평가란 말이 있네요, 거기에. 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자, 이들은 그 다음 읽어볼래요?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바로 이 비판은 뭐겠어요? 제대로 책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작가의 주장이겠죠. 자, 이것도 맞는 얘기. 다음. 책을 대할 때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라. 자, 수동적인 태도 있는 거 봐봐요. 아까 그거 있었네요. 다만 다음에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 태도를 보일 뿐이다는 이 비판은 뭐겠어요? 결국은 책을 읽을 때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라 하는 작가의 주장이었겠죠. 됐죠? 그래서 위에가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으니까 이것도 내용을 가지고서 그것을 유추하는 문제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이제 길어집니다. 그죠? 길어집니다. 자, 단락이 2개죠? 자, 해보시죠, 이제.
자, 끊어주시고, 끊어주시고, 근거를 댈 번호를 붙이시고. 여기까지 했습니까? 준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래 선지를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주어를 찾아야 돼요. 응? 주어를 찾아. 대화만을 통한 정신치료는, 자, 정신치료 동그라미, 대화 동그라미, 온전한 효과란 말이 나올 거야. 자, 어디 있는 거 찾아. 근거. 자, 대화, 정신치료, 온전한 효과. 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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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달러, 2달러 이거 부르라고 빨리. 좋아, 2달러. 그럼 2달러 했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 2달러에 그 대목이 지금 눈에 들어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맞니? 그럼 2달러에 그 앞쪽에다가 끊어. 앞쪽에 끊어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 이제. 어? 그 다음은. 자, 어느 대목인가 보자. 언어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이완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나와 있나? 나와 있나?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돼요? 대화를 통한 정신치료는 온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됐습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인간 동그라미, 미술. 다음, 자신의 경험을 꺼리낌 없이 표현. 미술, 경험, 꺼리낌 없이 표현. 근거? 좋아. 이것도 2달러. 응? 이것도 2달러. 자. 거기 미술 치료는 그 다음 봐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경험한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아니, 그 위에가 좀 자신의 경험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전달할 수가 있다. 이것은 지금 미술 치료가 갖는 효과를 말하고 있잖아, 효과. 근데 이번에 선지는 미술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다. 어디가 경험을 거리낌 없이 나와 있어. 미술 치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정서를 어떻게 돼요? 좀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치료 효과를 말하는 것이지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말은 없었어요, 지금. 맞습니까? 자, 2번 틀렸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3번 가겠습니다. 인간, 언어, 감정, 한계. 자, 그러면 근거 형태는 1달러이겠죠? 자, 1달러 보세요. 자, 1달러. 이건 틀렸고요. 자, 그러면 그 대목 읽으세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동그라미. 그럼 그러나 다만 읽어봐요. 언어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불완전하고 제한된 도구이다. 있습니까? 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이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다음 4번은요. 인간 시각적 경험. 자, 시각 나오네. 시각적 경험. 언어로 전환. 자, 언어로 전환. 일단락이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락 근거 해가지고 자, 끊어볼까요? 몇 번째 줄인가 한번 끊어봐요. 그 대목 있는 거. 그게 그죠? 이러한 다음 맞습니다. 이러한 다음.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풍부하고 생생하며 미묘한 경험들은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다. 있습니까? 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시각적 경험은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뭐 어떤 말을 풀어놓은 거야? 왜곡이란 말을 대신 풀어놓은 것 뿐이잖아, 지금.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의 일치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100문제를 갖다 놨으니까, 자, 이러한 형태로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4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이 내용의 추론이거든요. 그럼 내용의 일치 부분을 몇 문제 더 풀고, 그 다음에 내용의 추론 뒤에 몇 문제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10분 쉬었다 오세요.